대단히 진검다리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은, 이런 사람들은 이게 지금 해방후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저희들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나서 중기청 만들어지고 나서 수십 년 동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권익은 철저하게 무시가 됐었어요. 그럼 그런 조항들을 다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 업무량이 엄청날 겁니다. 그럼 중기부가 그 일을 다 인력 부족 때문에 못한다면 단체도 많이 있잖아요. 중소기업 중앙이나 소상공인 연합회나 이런 데하고 법정단체들하고 같이 TF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소상공인의 권익들이 철저하게 무시되었던 독소조항들을 찾아내갖고 다 바로잡는 법들을 아마 이거 수백 건이 될 겁니다. 수백 건, 수천 건이 될 거예요. 이런 법을, 개정법안을 발의하는 일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유통산업발전법만 해도 지금 그 사안자 위에 올라와 있는 게 한 20건 정도가 돼요. 유통산업발전법 하나만 해도. 아, 그거만 20건이에요? 네. 지금 법안 발의된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뭐 주얼리 업계 종사자들은 하고 종사자 수 비중입니다. 정부와 업계 주장이 10배가 차이가 나요. 10배가? 네. 그러면은 소상공인 개별 업종, 주얼리라는 개별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수가 어떻게 업계 주장과 정부 주장이 10배가 차이 납니까? 이런 엉터리,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기본 통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소상공인의 뭐 맞춤형 소상공인 정책이 나온다. 이런 얘기는 귀신 씨바라 까먹는 얘기입니다. 통계 빨리 구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계론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저희가 늘 주장하는 통계가 없어가지고 대기업 사원이 그 돈을 받았답니다. 무슨 돈을 받았나요? 그 청년 그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나왔다고 뭐 아침에 알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할 때 보면 소득이 파악이 안 돼가지고 뭐 그냥 맨날 그냥 뭐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용근로자 특고청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을 거의 실시간 베이스로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적시성 있게 적시의 형평성 있게 복지 지출들이 집행될 수 있는 체제를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본에서는 2010년도에 중소기업 헌장을 만들었어요. 이 헌장을 만들면서 경제 정책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일본도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그걸 유지했었는데 2010년도에 이걸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개발 독재 시절부터 줄곧 여태까지 지금까지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피고 있는데 이제라도 어떤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중소기업 헌장이나 이런 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정부의 예산 편성을 포함한 모든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꿔야 될 때입니다, 지금. 근데 박영선 장관의 행보를 이렇게 보면 지나치게 네이버 편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박영선 장관께서 하셨던 얘기 중에 네이버 같은 회사 3개만 더 있으면 우리나라가 소득이 5만 불, 5만 불인가요? 뭐 몇만 불 시대에 뛰어넘을 거다 했는데 네이버 같은 회사가 더 있기를 네이버가 원할까요, 과연? 원하지 않죠. 걱정해야 되는데 그게 있으면 근데 더욱더 그렇지 않아도 네이버 때문에 이 네이버 스토어팜 아시죠? 그걸로 인해가지고 오늘 또 지금 나왔더라고 252억 가지금 받았더라고요. 네이버 스토어팜에 팔고 있는 것들을 그 영상을 올리게 되면은 영상이 네이버 TV 이거 뭐냐 우선 노출이 되게끔 네이버 TV에 올라가는 게 뭐 이런 식의 지금 돼 있는데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네이버에 관련된 뉴스는 저희가 다음번 방송 올해 방송에서 하고 자 그 홈페이지에 네이버와 박영선 장관이라는 키워드를 입력을 했더니 0.37초 만에 무려 67만 8천 건 기사가 검색이 됐습니다. 자 2019년 12월 2일 날 프랑스 그노노블에 위치한 2019년 12월 2일 날 프랑스 그르노블에 위치한 AI 연구소 네이버렉스 유럽을 방문해 AI 기술 등의 활용 사례를 살펴본 기사를 비롯해가지고 그때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상생에 협력하는 기업을 가리키는데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진출과 스마트 상점 보급을 신설하는 등 급변하는 소상공인 경영 환경에 대응력이 강하다 뭐 이런 기사 이주더라고요. 자성력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지원할 것이라는 네이버가 계속 되어 있는데 일부 언론들 있잖아요.
박영선 장관이 네이버와 사랑에 빠졌다. 네. 오프라인 업체들이 소상공인들이 뭐 들어가서 자생해라. 이건 맞지 않는다. 저희가 늘 얘기하는 공공 플랫폼을 만들어서 새로운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거는 네이버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구글이나 아마존을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게 박영선 장관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네이버 그냥 한 개 업체에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BTS가 나가는 이유처럼 말 그대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이버가 세계에 더 만들 게 아니고 네이버보다 더 뛰어난 우리 소상공인들이 커나갈 수 있는 환경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뭐 새로운 뭡니까 웹이 나올 거고 새로운 뭔가 포탈 특성화된 포탈이 나와요. 요즘은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거를 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네이버 하나 스토어팜 하나에 그냥 목숨 걸어서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요즘 특색 있는 웹이 나와야 되고 그런 개념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리고 제가 지금 한 가지 얘기 드리지만은 이제는 중소벤처기업부든 과학기술부든 정말 그거에 좀 아는 분들이 좀 뭔가 장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저는 그래서 같은 생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말 죄송한 이 정권을 창출하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전문가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알고 그 일들이 정말 대처해야 될 일이 앞으로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본적인 소양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가슴에 소상공인들을 내가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정신이 돼 있는 사람이 장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 오늘 기사만 불공정 문제 그러니까 지금 영상 서비스에 대한 불공정 문제가 나오고 242억 가지고 받고 맨날 나오는 그런 네이버와 도대체 어떻게 중소상인들을 엮어줄 것인데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궁금한 건 뻔합니까? 지금 네이버에 있는 스토어팜 모델에 오프라인 소상공인들을 정부가 예산 지원해가지고 네이버에 그 협력사가 그 플랫폼에도 얹어준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가 이게 참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게 이 플랫폼 사업이나 이 포털 사업은요 우리가 그때 뭐 라이코스니 뭐니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야후니 뭐니 있었지만 다 망에 자빠지는 게 시대의 흐름에 변화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은 검색도 제가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구글에 다 먹힐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3년 전부터 떠들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지금 거의 70% 장악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이 소상공인들이 침범하기 쉬운 소상공인들 시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말 그대로 AI나 이런 뭔가 다른 서비스를 보여주는 차원의 서비스를 보여준다라고 해서 중소상공인들을 말 그대로 본인들한테 끌어넣어갖고 거기에서 수수료 따라오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안 돼요. 생각하는 분들이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먼저 네이버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웹툰이나 이런 것들을 해외로 진출하고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밀어주고 국내에서 소상공인들이 자생력 있게 키워서 나갈 수 있는 소상공인이라는 게 뭐 물론 유통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공인도 이게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들 다 죽었잖아요 지금. 정부 정책 때문에 그건 뭐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던 그러니까 한중 FTA 때문에 뭐 싸그리 망가진 것도 있지만 그런 정책들이 지금까지 해왔어요. 소상공인 망가뜨린 정책을. 그러면 이거 민주화된 정부고 말 그대로 촛불 정권이라 하면 그런 것들을 새로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참 이런 게 진짜 장관 나오기 위해서 또 하나 거쳐가는 과정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장관 자리가. 수 600만에 어떻게 보면 목숨줄이 걸려있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겠습니다. 정치인으로 성공을 하려면 성실함, 전문성, 이제 분명히 전문성입니다. 이 중소벤처기업부에.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가슴도 있어야 되고, 겸손함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게 정치인으로 성공을 하는 거지, 장관 자리 내 때로 하나 받은다 해서 성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롭게 제가 우리
좋아했던 그런 옛날 삼성 저격수, 대기업 저격수 그런 자세로 다시 돌아오신다면 제가 뭐 서울시장을 나오시는 걸 어떤 걸 나오시든 응원할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상태로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계속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박영선 장관이 올바로 하실 때까지 계속 순서리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소장님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거의 다 100% 동의를 하고요. 지금 아까 네이버가 왜 이제 과징금 받고 그랬는데 그 어저께인가 기사를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플랫폼 공정에 관한 법률 초안이 나왔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저희들 그때 우리 토론회 했던 거, 그 내용도 보다도 빈약해요. 그 얘기는 네이버나 이런 데에 눈치를 보고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배달의 민족이나 그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배달의 민족의 플랫폼 틀,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스토어펌이란 비즈니스 룰로 잡혀져 있는 틀, 그 틀이 좋다면 저희들이 박수를 치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소상공인들 그 틀 안에 들어가서 장사를 해라고 권장을 하겠죠. 그게요, 그다음에요. 이 소상공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딱 이게 핸드폰 열잖아요? 1번부터 3번까지 보여지는 칸은요, 전부 다 대기업들 광고로 나가요. 그래서 그 광고가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해갖고 이제 소상공인, 이제 중소상공인들이라 중형 상공인 상인이라 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광고비 많이 쓰면 올라가요, 이게. 그 자리 딱 한두 칸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기업들만 살아남는 코스로 돼 있어요. 맞습니다. 설령 그렇게 열심히 본인들이 노력해서 우리가 일명 노가다라고 하거든요. 노가다 해가지고 해오면 결국에 가서는 또 뭐가 나냐면은 이게 지금 수수료 있잖아요, 수수료. 수수료도 뭐 지금 네이버는 별로 다른 거에 비해서 적게 뛰는 편입니다만은 뭐 30% 기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광고비까지 하고 여러 가지 한다 하면 뭐 수익에 거의 뭐 10,000원짜리 팔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500원 남기도 힘들어요. 그런 시장이 지금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이 뭔가 자기 자체의 쇼핑몰이 있어가지고 그 쇼핑몰에서 팔면은 서비스도 해주고 뭐 아주 고품질의 제품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지금 요즘 뜨는 게 새벽 배송이 뭐니 그런 제품들이 뜨는 이유가 다 균일화됐고 해결화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뭔가 장점, 그 제품만의 장점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토팜에서 이 새로운 그러니까 뭔가 소득 계층에 따라 틀리잖아요. 뭐 싼 제품은 싼 제품 찾는 사람대로 SNS 마켓이라는 게 또 있어요. 거기는 그 마켓도 또 가는 거고. 그러니까 네이버는 검색했다. 근데 대부분의 스토팜에서 어느 정도 팔려야지. 그러니까 이 스토팜이 참 웃기는 게 하나의 기준이 돼버렸어요. 근데 좀 좋은 제품 같은 경우 마켓컬링 이런 데로 다 가버리고 뭐 이마트나 이런 데는 그쪽에 뺏기고 저쪽에 뺏기다 보니까 오프라인, 온라인 이제 뭐라 하죠? 이제 오프 마켓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사례가 지금 이제 대형마트나 왜 그 복합 쇼핑몰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어떤 업체들이 들어와 있나. 전부 대기업 프랜차이즈밖에 없어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소상공인들이 있었어요, 거기도. 그러다 자본의 논리에 밀려나는 거. 지금 온라인 플랫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소상공인들은 말씀하신 대로 자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후순위를 밀려나게 되고 대기업만 살아남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오프라인 소상공인들을 그 플랫폼에다 집어넣는 것보다는 정부가 나서가지고 정부가 공공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수수료 띄지 말고 수수료 없이 그렇게 그런 공공 플랫폼 만들자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